안녕하세요. 소개받는 기초과학연구원의 김경민입니다. 저는 오늘 그 스핀 트위스트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새로운 반도체 소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마도 많은 여러분들이 그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어디냐면은 포인터가 여기 있는데요. 저희 기초과학연구원은 여기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아마도 신세계백화점도 아시죠? 예, 그 바로 옆에 있어요. 걸어서 2분, 1분?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백화점 오실 일 있으면 겸사겸사 여기도 들리셔가지고 좀 많이 둘러보시고 사진도 찍고 그러세요. 네. 저는 그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특히 이제 복잡계 이론물 연구단이라고 있어요. 저희 연구원은 이제 말 그대로 기초과학,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이런 걸 연구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복잡계 이론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름만큼이나 저희 연구단은 구성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분들이 이제 다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분 밑에서 이제 양자물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반도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반도체 하면 삼성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건 아마도 이 디램일 거예요. 디램. 예, 이 디램이 뭐냐면은 이제 이 디램은 우리가 이제 메인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제 그 컴퓨터에 있어서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컴퓨터 계산을 하면 이 계산 내용을 저장을 해야겠죠. 근데 계산 내용이 계속 쏟아지니까 빨리빨리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메인 메모리에 쓰이는 게 바로 이 디램입니다. 근데 이 디램이 한 50년 전에 개발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핵심적인 부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제품을 개발 안 했냐? 당연히 아니고요. 여전히 이게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좋냐? 디램의 장점하면 큰 용량. 예, 이게 굉장히 집적화가 되기 쉬워서 단위 면적 대비 굉장히 용량도 크고 그리고 빠르고 쌉니다. 한마디로 아주 좋아요. 근데 이 디램이 결정적으로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력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이제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이제 전자 같은 이제 전하를 쓰기 때문인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전하가 충전돼 있으면 우리가 1, 전하가 없으면 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의 기본이 되는 비트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인 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선들이 이루어졌고 성능은 나날이 올라가지만 요즘 우리가 또 전자기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고성능이 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AI 이런 것 때문에 전력 소모가 나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어느 한계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잘 생소하실 텐데 삼성전자에서 2019년도에 M램이라는 걸 출시를 했어요. 이 M램은 전자 대신에, 그러니까 전하 대신에 스핀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예, 자기적인 특성인데, 스핀하면은 우리가 자석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석. 예, 그래서 이 자석의 특성을 사용한 새로운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M램은 D램과 비슷하게 비슷한 장점들이 있고 구별되는 것은 전력 소모가 굉장히 작아요. 전하는 빠져나가지만 이 스핀들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두면 상태가 바뀌지 않아서 오래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을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디램에 비해서는 생산 비용도 크고 아직까지는 용량도 작아서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얘는 차세대 메모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발표에서도 그러는데 이게 이제 AI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성능을 보일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스핀을 아까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더 복잡한 패턴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앞에서 보여드린 스핀이라고 하는 그런 화살표예요. 근데 이 화살표가 아까처럼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꼬여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스핀을 조금 바꿔가지고는 이 상태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꼬인 패턴을 사용해서 이제 1과 0을 만들 수가 있어요.
꼬인 패턴이 있으면 1, 꼬인 패턴이 없으면 0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스핀 패턴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비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많은 이론 연구들이 있었고 이러한 소자는 엄청난 많은 장점을 가질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들 이제 이런 네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이 네 가지 조건들이 이제 연구 단계에서는 조금씩 많이 실현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10년밖에 안 됐고요. 이게 뭐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반도체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이른 단계여서 얘는 차차 세대 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스컬미온을 사용한 이런 반도체를 실현을 하려면 정말 스컬미온을 정밀하게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저는 정확히는 스컬미온도 연구하지만 정확히 스컬미온만 연구하는 건 아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거의 어떤 친척격인데 이제 메론이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합니다. 복잡한 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하여간 스핀들이 이렇게 꼬여있는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이 굉장히 반도체 소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저는 뭐 메론이라는 걸 연구를 한다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 메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물리적인 대상이긴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메론들은 항상 이 쌍으로 생겨야 돼요. 메론과 반메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 꼬여있는 패턴이 있잖아요. 이 꼬여있는 패턴이 스컬미온은 바깥에서 없어지지만 얘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안정화시키려면은 항상 둘을 동시에 만들어서 이 패턴을 다 없애야지만 우리가 그 자성체 내에서 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얘가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로만 하면 뭔가 저게 무슨 얘기야 대체 싶으실 것 같아서 그냥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자석이에요. 2차원 자석. 2차원 자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화살표가 여기 있는 스핀입니다. 예. 화살표가 스핀이고 이건 자석이에요. 그리고 색깔은 그냥 얘가 평면에 대해서 위냐 아래냐를 더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색깔은 이게 평면에 대해서 이쪽이냐 아니면 이쪽이냐 그리고 화살표는 스핀의 방향이 어디냐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고온의 상태예요. 고온. 그래서 아무런 자석의 성질이 없어요. 고온일 때고 제가 온도를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온도를 낮추면은 이렇게 얘네가 하나의 상태로 정렬이 되고요. 그 가운데 이런 식으로 메론이라고 하는 애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메론, 뭐 안티메론 같은 애들이 막 생겨납니다. 메론, 안티메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메론과 안티메론이 서로 끌어당겨가지고 막 서로 끌어당겨요. 이렇게. 예, 보이시나요? 막 서로 끌어당깁니다. 없어져요, 서로. 예, 여기 남아 있네요. 예, 또 없어졌고 이것도 두 개 끌어당겨서 없어집니다. 예, 메론 반메론도 없어졌고 여기도 메론 반메론 없어졌고 마지막 메론 반메론도 끌어당겨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메론을 실제 자성체에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찾아했던 거는 어떻게 얘를 안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거를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자성체 하나 연구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2차원 자석을 연구를 했는데 2차원 자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그래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똑바로 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틀어서 쌓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런 복잡한 간선무늬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특징이 굉장히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는 초동조체도 만들고 부도체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물질의 특성을 완벽히 재창조할 수 있다는 기술로 현재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2차원 자석에 적용을 해보니까 자석이 하나가 아니라 큰 자석 안에 이렇게 다른 자석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뭐 약간 머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푸딩 아니면 그런 구조를 따른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자석 안에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메론 반메론을 만들게 되면은 이 메론 반메론이 자석에 갇혀가지고 서로 충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론 반메론을 이런 식으로 충돌을 방지하여서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메커니즘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말로만 하면은 또 저게 또 뭔 소리냐 싶을 것 같아서 영상을 간단히 준비를 해봤는데 똑같이 이렇게 쿨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석 안에 자석이 나타났고요. 메론 반메론이 생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메론 반메론이 없어질 건 다 없어져 버리고 계속 기다려 보면은 없어질 건 없어지고 예, 요것들은
서로 다른 자석에 위치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한 메론을 비틀림을 통해서 구현을 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런 비틀림 자성체를 사용을 해서 제가 이제 다양한 현상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이런 스컬미언이 이 세 레이어에 만들었다가 다른 데로 전이시키고, 그래서 스컬미언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밝혔고, 뭐 이런 식으로 스핀 웨이브를 이런 식으로 도메인 쪽에 국소화시킬 수 있다. 뭐 아까 보여드린 것도 등등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발견을 했고요. 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게, 이건 다 하나의 물질에서 나온 현상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2차원 물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물질에 적용해 보니까 또 다른 종류의 안정한 메론 반메론쌍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비틀림 기술을 2차원 자성체에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자성체 반도체 소재를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